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명언 중에 여러분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꼭 나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일한 악은 무지이고, 무지, ignorance, 무지이고, 유일한 선은 알입니다. 논리지죠. 자, 요걸요 잘 음미해 보셔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유일한 악은 무지이고 유일한 선은 알입니다. 여기서 악은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차원의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으로서의 악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가장인데 처자씨가 하나 못 먹여 살린다.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가장인데 자식이 공부하고 싶다는데 등록금도 못 대준다. 그거 악한 사람이에요. 악인데 그 악이 어디서 나왔느냐? 도덕적 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무지에서 나왔어요.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내 친구가 아픈데, 내 친척이 아픈데 병원비 하나 보조를 못 해준다. 그걸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해주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유일한 악, 인간으로서의 유일한 악은 무지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무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포기만 안 하시면은 1년 내에 세일즈 마스터 계속 한 3년 이내면은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다이아몬드까지는 올라가시는데, 이때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애터미 시스템, 그리고 이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면 똑같이 악을 저지른다 그런 말이에요. 모르고,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몰라서 했어. 몰라서. 스티브 잡스가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 잘못이다. 그게 뭐예요? 당신 잘못이 뭡니까? 무지야, 무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무지, ignorance를 knowledge, 다시 말하면 무지를 유지로 바꿔야 돼요. 유지로 바꿔야 되는데, 유지로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겸손이에요. 겸손, humility. 겸손이에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죠? 우리 젊으신 분들은 다 읽어봤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양반이 겸손을 뭐라고 했냐면은 나무 말을 경청하는 것, 그래놨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나무 말을 듣지를 않아. 원래 돈이 많아지면 권력이 세집니다. 권력이 세지면 나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왜? 자기가 최고거든. 그럼 어떻게 해? 무식하게 돼요. 무지하게 된다고요. 남의 말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자기 정보가 넓어져. 그런데 돈이 많고 권력이 세지면 안 들어. 왜? 자기가 최고거든. 자기가 최고예요. 무슨 정보를 전해주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반박을 해버려. 말을 막아버려. 그냥 자기가 더 많이 한다 이거야. 이렇게 되면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 그러니까 무지를 유지로 바꾸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그건 학력의 고하라든가 돈의 많고 적음이라든가 지위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자기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자기 가치관,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해주면 자기가 들으면 자기 이익이야. 그걸 반박하면 그 사람 입 닫아버려. 아이고 똑똑하네. 입 닫아버려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어요.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현직에 떠나면요, 같이 밥 먹어줄 사람이 없어. 너 혼자 먹어라, 너 혼자. 내 파트너 말을 내가 듣고, 나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을 내가 듣고, 의견을 듣고, 젊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거 들어서 손해볼 거 어디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 양반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양반이 이제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에요. 에러건스. 이게 아주 두 개야. 하나야. 두 개 같은데. 이건 휴브리스라고 합니다. 거의 휴브리스인데. 휴브리스라는 말은 신의 이치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신의 이치에 올라갔으니까 어때요? 신은 무오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의 위치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그러놓고 입으로는 겸손 그래. 겸손은 누가 앞에서 무슨 인사자라고 안녕하십니까? 그거 겸손 아니에요. 바로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고 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논어에도 이런 말이 나와. 중국 동양 고전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줘. 교만은 자기가 신의 위치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나중에 최후가 비참해요. 자,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프린스턴 대학에, 미국의 대학원은 거의 대부분 세미나로 이루어집니다. 세미나.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봅시다. 파인만 노벨상 받은 분입니다. 파인만이 대학원 1학년 때 세미나를 하게 돼 있어. 근데 교수가 지명을 합니다. 다음 세미나 때 자네가 발표해. 그래서 파인만이 물리학 전공인데 전자에 대해서, 전자의 움직임, 전자의 운동에 대해서 다음 세미나를 하게 돼 있어. 그러면 대학원 1학년생이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대학원생만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파인만이 깜짝 놀랐어. 파인만은 21살이고 힐러라고 하는 지도교수는 28살인데 세계적인 학자거든요. 28살인데 자네 세미나에 파울리 교수가 올 걸세. 파울리 교수는 노벨상 받은 물리학자입니다. 자네 세미나에 폰 노이만 교수가 올 걸세. 그 사람은 컴퓨터 원리를 수학적으로 풀어낸 최초의 사람이야. 아주 그냥 이름만 들어도 거의 주눅 들 것 같은 교수들이 다 와. 하버드에서 오고 프린스턴에서 오고 브라운에서 오고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대학원 1학년생이 지금 세미나를 한다는데 거기 온다고. 그러면서 또 그 아인슈타인 교수가 올 걸세. 아인슈타인이 거기 나타나는데 거기 대학원 1학년생이 지금 세미나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들어. 세상에 대학원 1학년생이 전자운동에 대해서 세미나 발표를 하는데 노벨상을 받은 키라슨 같은 교수들이 그 세미나를 들으러 온다니까요. 아인슈타인 같은 말이지.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한 천재도 거기 세미나를 들으러 와.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괜히 제가 뭡니다. 이거 한다고 겸손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가 안 한가는 파트너가 또는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또는 자기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이 어떤 의견을 얘기했을 때 그걸 경청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드러나요. 아인슈타인입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어제하고 똑같이 구멍가게를 하면서 내가 언제 부자 될까?
그거 부자 안 돼요. 이걸 아인슈타인은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insanity, 정신 빠진 놈, 그 말이에요. insanity. 어제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내 파트너가 늘어나리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계속 우리 일신오일신 계속 발전해야 돼요. 계속 지식을 축적하지 않으면 흘러가는 시대에 끌려가고 말이에요. 자, 다음 포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자가 된다. 애터미 사업, 다단계 사업,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소한 것이라고 또는 잘못된 것이라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수가 부자가 된다. 헨리 포드는 정확하게 짚었어요. 다음, 헨리 포드는 100년 후에 다단계가 있을 줄을 미리 알았어. 네.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함께 오는 것이 만남이 시작이야. 함께 오는 것, 만남이 시작이고,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계속 함께하는 것이 발전이고,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앞에다 그것만 붙이면 돼. 다단계란? 그것만 붙이면 돼. 다단계란? 참 포드 아저씨는 참 별스런 얘기를 다 해놨어. 이게 재심함 이야기예요. 혼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만남이 시작이에요. Coming together. 함께 오는 것, 이것이 시작이고,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하나의 시작입니다.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계속 함께 하는 것이 발전이고, 독불장군 치고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제 애터미 사업은 빅 비즈니스입니다. 글로벌 빅 비즈니스예요. 이 애터미 사업이 성공하시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고 계층 상승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회 계층 상승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사회학에 계층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계층 이론. 사회 계층 이동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부자 아들이 부자고 부자 손자가 부자예요. 가난뱅이 아들이 가난뱅이고 그 손자도 가난뱅이에요. 계층 이동이 그렇게 어려워요. IMF 사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계층 상승, 다시 말하면 가난뱅이에서 빈곤 탈출률이라고 합니다. 가난뱅이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게 30%였습니다. 30%.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가난한 부모에서 태어나서 그 가난에서 탈출한 자녀가 10명 중에 3명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어렵죠? 그러니까 가난뱅이로 태어난 사람은 10명 중에 7명이 가난뱅이로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 계층 상승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더 떨어졌어. 거의 20%로 떨어졌어. 가난뱅이로 태어나서 그 가난을 벗어나고 중산층 이하를 튀어오르는 게 20%밖에 안 돼. 10명 중에 2명만 가능하다. 그러면 가난뱅이로 늙어 죽는 8명을 보지 말고 2명을 보라는 거예요. 2명이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가능성 안에 자기가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지레 포기하지 말고 성공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예요. 왜 10명 중에 8명이 가난뱅이로 죽어? 아이고 나도 8명인가? 그 생각을 왜 하냐고. 나도 2명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까 우리 박미영 총장님께서 도구 얘기를 했어요. 도구. 내 생산 도구가 뭐냐는 거야. 내가 돈벌이를 하는 도구가 뭐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괭이로 밭을 빠는 게 빨라요. 경운기로 파는 게 빨라요. 경운기로 파는 게 빨라요. 그게 도구예요. 나라는 노동력이 어떤 도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이 달라지고 소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쿨헤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뚜껑이 날아가면 안 돼.
날아가던 뚜껑을 다시 닫아야 돼. 그래서 냉철하게 생각해봐. 이 도구가 과연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느냐? 과연 나를 사회 계층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느냐? 그 생각 못하면 가난뱅이로 늙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가. 자, 다음. 그러려면 3H를 반드시, 이건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미용실도 마찬가지예요. 3H가 반드시 필요해요. 뭘 해도 농사를 짓건 미용실을 하건 구멍가게를 하건 피자집을 하건 3H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쿨헤드예요. 머리. 냉철한 이성, 자기가 판단해 봐야 돼. 좋으니까 하고 나쁘니까 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warm heart, 따뜻한 마음이에요. 원칙 중심, 동반성장, 나눔. warm,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랬으면 오죽 좋겠어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세 번째는 비지 핸드입니다.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요 절대로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자, 재심합력. 애터미는 헨리 포드 자동차왕 이야기한 것처럼 coming together에서 beginning이에요. 이 자리에 함께 오는 게 시작이에요. 시작.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계속 함께 하는 게 발전이에요. 그리고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일하는 게 성공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 재심합력이라는 건 후한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역사책이에요. 초대 황제인 광무제가 한 말입니다. 재심합력이란 가지런할 제자, 마음 심자, 이 하발합자니까 이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마음 심자 합력. 마음을 서로 가지런하게 해서 힘을 합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폰서와 파트너가 마음을 혼란하게 한 것이 아니고 가지런하기 위해서 하나로 힘을 합한다. 여기에 광무제는 재심합력, 예기익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기익장. 예기익장. 다시 말하면 스폰서와 파트너가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힘을 합하면 그 날카로운 기운이 점점 강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퍼 시너지 오브 유나이티드 하트예요. 하트를 합하면은, 마음을 합하면은 슈퍼 시너지가 나온다. 이게 재심합력 예기익장입니다. 가지런할 제자. 우리가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제자예요. 자, 수신, 재가. 수신은 자기 몸을 닦는 겁니다. 지금 이런 강의를 듣고 미팅을 하고 토의를 하는 게 자기 몸을 닦는 과정이에요. 재가, 이건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는 겁니다. 스폰서와 파트너, 내 라인이 지금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고 가지런해. 질서가 정연해. 이게 재가예요. 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치국 평천하가 된다. 치국. 우리나라 국내를 평정을 해. 국내를 평정을 해. 부산도 평정하고, 제주도도 평정하고, 서울도 평정하고, 치국. 그러고 나서 치국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천하를 평정해버려. 천하. 캄보디아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런데 수신이 안 돼서 수신. 자기의 이 교양이 쌓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스폰서는 파트너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파트너는 스폰서 요간이라고 입에 아파 죽겠고, 이건 어떻게 돼요? 수신이 서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재가가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치국도 안 되고 평천하는 더더욱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여기 있는 모래와 자갈처럼 자기만의 개성, 자기만의 가치관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기만의 개성, 자기만의 가치관, 자기만의 도덕관, 자기만의 종교관, 이걸 가지고 살아요. 이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래와 자갈, 이 단단한 모래와 자갈을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내가 로얄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가 되려면 집이 좀 높아야 되는데 적어도 7층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철근이 필요해. 철근. 이게 조직이야, 조직. 조직. 혼자는 못해요. 조직. 그러면 철근, 모래, 자갈만 있다고 집이 서느냐? 천만의 말씀. 시멘트와 물이 있어야 돼. 이것을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서로 믿지 못하면요, 달라붙지를 못해. 각계 약진이야.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는 데는 신뢰라는 게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스폰서는 파트너를 믿고 파트너는 스폰서를 신뢰하고. 자, 다음 집단지성과 우생학.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다인의 다인과 사촌간인데, 골턴은 우생학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우생학이란 원래부터 좋은 종자가 있고 나쁜 종자가 있으니까 나쁜 종자는 평생 살아가면서 거지꼴로 살아가니 이런 종자는 단종시키고 좋은 종자를 퍼뜨려야 인류가 발전한다. 그런 아주 끔찍한 학문이에요. 끔찍한 학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우생학을 만들어 놓고 자기 이론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황소 실험을 했어. 골턴은. 황소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둘을 불러가지고 이 황소가 몇 킬로그램 되겠느냐? 누가 더 근사하게 맞춰요? 황소 전문가가 더 근사하게 맞춰. 그런데 골턴이 이번에는 황소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전문가하고 황소 무게를 추측해 보도록 했어요. 그런데 골턴은 깜짝 놀랐어요. 황소 전문가보다 비전문가 여러 명이 의견을 모아서 추측한 황소 무게가 정확하게 맞아.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 개미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집단지성. 다시 말하면 하나 개체 하나하나는 보면은 형편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중지를 모으면은 거기서 나온 지혜가 훨씬 낫다. 그 말이. 훨씬 낫다. 여기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못난 갓파치 셋이 제갈량보다 낫다. 그렇게. 못난 갓파치. 가죽 구두 만드는 사람 있죠? 갓파치라고. 옛날에 가장 천민을 처음 봤어요. 요 세 놈이면 제갈량보다 낫다. 요게 집단지성이에요.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저기 로얄 클럽이 있지만은 로얄 클럽 혼자서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라인 전체를 통해서 집단지성이 발휘됐기 때문에 집단지성 결과 돈을 버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 똑똑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이 똑똑해서 번다면 밖에 나가서 혼자 해보라고 그랬어요. 돈 못 법니다. 같이 해야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시작이야.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working together is success. 같이 일해서 success가 나온 거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혼자 돈 못 벌어요. 못 봅니다. 자, 다음 루이스 터먼 교수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IQ 테스트 용지를 만든 사람입니다. 시험지를 만든 사람이에요. 물론 그 전에 100년 전에 벌써 프랑스에서 IQ 테스트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계량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루이스 터먼 교수는 저명한 심리학 교수인데 우생학 신봉자였어요.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아이의 IQ를 알면은 이 아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수 있다. 아주 굉장히 심플해요. 그렇죠? IQ를 테스트해서 그 아이의 IQ를 알면은 이 애가 평생을 영광스럽게 살 것인지 가난뱅이로 살 것인지 알 수 있다. 자기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분은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대학이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25만 명 학생들의 IQ 시험을 봤어요. IQ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1500 몇 명에 1521명에 31, 1521명에 IQ 135 이상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각 학생마다 전부 파일을 만들었어요. 요놈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뭘 좋아하고 뭘 먹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취미는 뭐고 다 기록했어요. 가정을 이렇게 세웠어요. 바로 135 이상 IQ가 된 이 아이들이 미국의 상류사회를 이루면서 매우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이 가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연구를 해봐야 알아. 그렇죠?
그리고 70년 연구 결과를 보았더니 아주 매우 실망적이에요. 이 중에 노벨상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퓰리처상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국가를 이끌어간 인물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노벨상은 누가 받았느냐? 쇼클리라고 하는, 우리 반도체 만든 쇼클리, 지금 실리콘밸리의 원조입니다. 쇼클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받았고, 그 다음에 파인만이라고 하는 분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터먼 교수의 관리 대상이 아니야. 왜? IQ가 120이니까. 너무 낮아. 그런데 그 두 분이 노벨상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겠어요? IQ는 인간의 사회적 성취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IQ가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IQ가 그 사람 평생을 설명하는데 기여율은 20%예요. 나머지 80%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설명이 돼요. IQ가 설명이 안 돼요. 이제 그 뒤로 이제 다른 연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EQ라는 개념이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서지능이라고 나옵니다. 정서지능. 그 사람 정서가 어떻느냐, 감정이 어떻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가 어떻느냐. 근데 SQ가 나옵니다. 소셜 코션트라고. 사회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과 잘 사귀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다음에 NQ라는 게 나옵니다. 네트워크 코션트. 이것은 공존지능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요 지수가 있어요. NQ. 이런 것에 의해서 나머지 80%가 설명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애터미에서 말하는 애티튜드예요. 태도. 당신의 태도에 의해서 IQ가 0 낮지가 않다면은 당신의 태도에 의해서 당신의 일생은 결정된다. 이렇게 나버린 거예요. 자, 다음. 그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그리고 보스턴 대학 심리학 교수이고 해부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가장 저명한,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세계적으로 미치는 학자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지능은 한계가 아니다. 한계가 아니다. IQ는 인간의 전 인텔리전스, 지능을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게 IQ입니다. 그런데 이 IQ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학교 시험 성적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학교 시험 성적하고는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언제? 그 IQ 높은 놈이 열심히 공부할 때 정확하게 맞아요. 다른 건 안 맞아. 근데 이 양반이, 이 하워드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지능은 지금까지 발견된 게 9개가 있다. 9개가 있다. 첫 번째가 언어지능이야.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10마디 들어도 한마디도 못해. 이건 언어지능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기꾼들은 대부분이 언어지능이 매우 발전했어. 언어지능이 발전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수학지능이에요. 수학지능. 아주 수학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글씨도 못 쓰고 말도 잘 못하는데 수학만 기가 막히게. 그 대표적인 예가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써놓고도 뭐라고 써놓은지를 몰라. 그러니까 비서를 불러서 물어본대요. 이거 내가 지금 뭐라고 썼냐고 지금. 그럼 비서가 알아. 그걸 뭐라고 썼는지를 지금. 수학은 아주 기가 막히다. 수학지능이 있어요. 다음, 시각 공간지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 그렇죠? 그림은 공간지능이 없으면 못 그려요. 조각을 잘해. 조각을 잘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조각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 다음에 집 같은 건축도 설계를 잘해. 이 공간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한 사람. 다음, 신체 운동지능이 있어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노래 불렀죠? 무용이나 율동이나 박자를 잘 맞추는 사람이 있어. 근데 뒤에 앉아서 보니까 어때요? 로얄 중에 참 박치도 그런 박치가 없죠. 다른 사람 이쪽으로 하는데 혼자 이쪽으로 가. 왜냐하면 박자를 몰라. 박자를 모르니까 그게 신체 운동지능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음악지능. 음악 천재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interpersonal intelligence는 인간관계예요. 마당발이 있어, 마당발. 사람만 만나면 사귀는 사람이 있어. 만나면 사겨.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라인에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intrapersonal intelligence. 자기 자신을 잘 알아.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네가 뭘 아느냐 하는 걸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 관찰지능. 자연을 매우 관심이 많고 관찰이 많아. 그리고 안드로메다는 지구에서 몇 킬로나 떨어져 있을까? 그거 안드로메다가 떨어지고 말고 무슨 상관이냐고. 관심이 많아. 그리고 UFO 찾는다고 맨날 망원경 사가지고 돌아다녀. 이게 자연 관찰지능이에요. 그거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망원경 하나 줄 테니까 UFO 찾으러 돌아다녀 보세요. 하루도 못 돌아다녀. 근데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존지능, 존재지능 또는 실존지능이라고 합니다. 실존지능이 높은 분들은 주로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들이나 여러 가지 성직자들. 그러니까 이게 9가지예요. 자, 그러면 스폰서를 이 우두머리로 해서 밑에 라인이 쭉 있어요. 그런데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은 이 중에 1개 내지 3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 9개를 다 가지는 인간은 없답니다.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9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 재심합력해야 된다. 서로 부족한 면을 보충해주면 내 라인 10,000명 중에 다 해당된다는 거야. 여기에 어느 것인가는 해당이 돼.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슈퍼 시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집단지성, 컬렉티브 인텔리전스가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하급수의 원리입니다. 기하급수. 기하급수의 원리. 지오메트릭 시어리를 그래요. 사원들에게 봉급을 주기 싫어하는 노랭이 사장님이 돈을 무지무지 주기 싫어해. 그러니까 한 젊은이가 와서 사장님, 저는 돈 많이 안 받겠습니다. 한 달간 오늘은 1원만 주시고 내일은 2원만 주시고 한 달간 주십시오. 이 영감탱이가 계산해 보니까 600원이면 될 것 같거든? 600원이면 될 것 같아. 그런데 600원이 되는가 보세요. 보세요. 자, 20일 지나니까 100만 원. 그렇죠? 20일 지났는데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30일이면 150만 원 되겠구만. 이렇게 계산하는데 웬걸 30일이 얼마예요? 10억이 나오는. 이게 기하급수의 유력입니다. 그래, 재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단계 정립이라는 게 이 유력이에요. 만약에 무한단계 하지 않고 20단계 끊어버리면 어때요? 100만 원밖에 못해요. 무한단계 정립이기 때문에 30단계를 넘어가면 10억이 넘는다니까요. 이게 기하급수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케팅 프로그램 설명하면서 무한단계다, 뭐 평생 정립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기하급수의 유력을 나타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돈 못 벌어요. 기하급수가 아니고서는 못 벌어요. 수학은 아무도 거짓말을 못 합니다. 자, 다음 요 지렛대 원리인데요. 지렛대 원리요. 요 지렛대가 길면 길수록 여기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체가 올라간다. 들어 올릴 수 있다. 아시죠? 네. 요 지렛대가 길면 길수록 여기 힘을 조금만 가해도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이 지렛대가 뭐예요? 지렛대 길이가 뭐예요? 라인의 길이에요. 라인의 길이라고요. 근데 라인이 길기만 하면 돼요? 길기는 긴데 이놈 막대기가 흐물흐물하다. 부러져 버린다. 안 돼요. 아까 말한 바로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신뢰, 공생 발전, 동반 성공, 그리고 나눔. 요게 이 지렛대의 강도예요. 이 지렛대가 길고 튼튼하니까 무거운 돌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성공하는데 능력, 어빌리티, IQ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 아닙니다. 1% 중요해요. 누가 한 얘기냐? 에디슨이 한 얘기예요. 천재는 1% 영감과 99% 땀으로 이루어진다. 1% 영감이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 IQ예요. 머리가 빵인 놈은 그건 백날 노력해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머리가 빵인 분은 홍성까지 걸어오지를 못해. 그래, 여기까지 걸어오셨다는 것은 적어도 IQ가 100 이상이에요. 나는 재보니까 95더라. 그건요, 요걸 안 써서 그래. 안 써서 가만 놔두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연속극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학자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연속극을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극을 보면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않으려거든 본 내용을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트러스트부터는 전부 태도, 애티튜드에 해당합니다. 태도, 내 마음가짐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음가짐. 그러니까 애터미의 성공은 1%의 머리, 그리고 나머지 99%는 내 마음가짐, 애티튜드다. 내가 파트너, 스폰서라서 우리 파트너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 것인가? 내가 파트너로서 우리 스폰서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지금 차비가 없어서 홍천에 못 오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요게 애티튜드예요. 애티튜드. 그래서 애티튜드 is everything 이렇게 합니다. 태도가 전부다. 자, 3년 후, 5년 후에 전부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